네, 우리 마포에 출마하신 후보자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마포구청장으로 우리 마포에 세 분의 후보가 나오셨어요. 기호 1번의 유동균 현 구청장 더불어민주당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도전하시는 기호 2번 국민의힘의 박강수 후보, 그리고 뭐 뉴페이스라고 해야 될까요? 네, 새로운 인물이신 기호 3번 정의당의 이제 조성주 후보, 이렇게 세 분이서 지금 각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호 3번 정의당의 조성주 후보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성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청장 후보로 이렇게 토론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저로서도 뭐 시민들께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여 가지고요. 네. 네, 흔쾌히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다른 두 분 후보님들께서도 혹시 다시 마음이 바뀌셔서 출마 인터뷰에 참여하시고 싶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환영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조성주 네. 후보님 인사를 좀 해주시죠. 시민들께 인사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인물 마포 정치의 판을 갈기 위해 출마했습니다. 기호 3번 정의당의 마포구청장 후보입니다. 조성주입니다. 마포의 평균 연령이 마포 시민의 평균 연령이 41.79세입니다. 42세가 조금 안 되죠. 제가 43세입니다. 마포만큼 젊은 정치 만들러 나왔습니다. 마포는 무엇보다도 시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만든 다채롭고 다양한 문화와 시민적 활동이 꽃피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서 시민들의 생활의 힘으로 만든 그 시민적 합의를 존중하는 정치와 행정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포는 대한민국의 트렌드가 시작되는 곳이고 지난 수십 년간 지역사회를 일궈온 다양한 전통이 함께 어우러지는 세대와 문화 그리고 젊음의 에너지가 함께 공존하는 곳입니다. 그런 마포는 이제 부동산 가격인 마용성이 아닌 다양성으로 오히려 자신의 브랜드를 삼고 더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정의당에서 출마했습니다. 마포구청장 후보 조성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이제 그 주요 정당이 네. 아닌 제3당의 후보로서 도전하는 게 사실 쉽지 않으시잖아요. 네, 특히 구청장 선거는 더 쉽지 않다고들 얘기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네, 네. 국회의원 선거구보다 이 선거구도 넓고 맞아요. 네.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비용에서부터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네. 배가 되기 때문에 음, 특히 양당 후보가 아닌 경우에는 구청장 후보를 내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게 현실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정의당에서도 서울에 이제 25개 구 중에 구청장 후보는 저 한 명이 지금 출마해 그래요? 있습니다. 예, 마포에 그런 상황이죠. 네. 유일한 구청장 후보군요, 정의당에. 네, 정의당의 서울에서는 유일한 구청장 후보입니다. 네. 이 그동안 뭐 정의당에서 주로 이제 중앙당 활동을 중심으로 많이 활동을 해오셨더라고요. 예, 당에서는 중앙당 활동을 주로 해왔죠. 예. 당의 이제 정책연구소장을 맡았었고, 네. 정책위원회 이제 부의장을 맡았었고, 지난 이제 얼마 전에 끝난 3월에 끝난 이제 대선에서도 종합상황실장으로 이제 네. 선거 총괄 기획을 했기 때문에 음, 주로 이제 중앙당에서 주로 활동을 했죠. 네. 근데 이제 당직 말고 당 활동 말고 이제 개인적인 다른 이제 시민단체 활동이나 이런 건 이제 마포에서 주로 해왔었어요. 그래요. 네. 2013년도에 네. 마포에서 이제 정치발전소라는 정치발전소. 예, 시민단체이자 교육연구기관을 만들어서 음, 벌써 이제 10년이 된 거죠. 2013년에 네. 만들었으니까 10년 동안 마포에서 계속 이제 정치발전소를 운영해왔고 그 정치발전소라는 이제 교육기관을 3년 전부터는 서점도 함께 냈어요. 네, 네. 서점 공간으로. 음, 그래서 자영업자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서점 공간은 지금 이제 합정역과 이제 상수역 사이 공간에 양화로에 있는데요. 예. 동막로죠 지금은. 네네. 네, 동막로에 있는데 그 운영한 지도 한 3년이 됐고요. 네, 네. 개인적인 다른 활동은 이제 주로 마포에서 해왔다 이렇게 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중앙당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들을 해오셔서 정치에 일찍 입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요즘은 근데 저 때는 정치에 일찍 입문한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요즘 워낙 젊은 그렇죠. 맞아요. 후보들이 빠르게 요즘은 네. 도전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비하면은 뭐 일찍 입문했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저는 네네네. 20대 때 이제 초반부터 진보 정당 지역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음.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를 뭐 직업으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네. 생각하게 된 거는 2006 년도쯤. 네. 그러니까 한 20년 전이죠. 한 네. 2005년 6 년쯤 이제 국회에서 보좌진 생활을 처음 경험하면서 '아 이게 본격적으로 내가 정치를 좀 직업으로 삼아서 활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네. 네. 뭐 어떤 부분에서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되게 정치인 그러면 약간 우리 사회에서는 조금 더 시선이 썩 곱지 않잖아요. 맞아요. 여전히 정치를 보는 이제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길은 네. 굉장히 좀 매섭고 안타깝고 음. 이런 눈길들이 더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또 그렇지만 20년 전에도 그렇지만 지금 출마한 지금도 '정치가 가장 보람 있는 일이다. 저의 음. 소명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네. 정치가 가진 힘을 느낀 것 같습니다. 정치가 음. 가진 힘 중에 제가 가장 크게 느끼는 힘은 보이지 않는 목소리, 예, 음. 보이지 않는 목소리들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정치가 가지는 네.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느꼈을 때 아마 보람 있다고 느끼고 아무리 좀 힘들고 또 욕을 먹을 때도 많고 음. 좌절할 때도 많고 특히 이제 정의당 같은 이제 제3 당 진보 정당 같은 경우는 그런 좌절의 순간이 더 많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계속해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네.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되는 데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목소리들을 대변해야 되는데 전달될 때 '아 그것은 정의당과 네. 조성주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이런 음. 순간을 느낄 때 우리가 '정치를 계속하겠다.' 마음을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보이지 않는 목소리라고 한다면 좀 사회적인 약자, 네. 사회적 소수자를 대변하는 네. 그런 역할들에서 어떤 정치를 하게 된 계기를 가지신 거고 또 거기에서 이제 보람을 찾으시고 이러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뭐 좀 음. 이따가 기회가 되면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그 보이지 않는 목소리들이 사회의 소수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 그러니까 네. 오히려 그분들이 다수인데 네. 다수의 목소리가 오히려 보이지 않고 소수의 센 목소리만 자꾸 이제 음. 강조되는 음. 그러니까 다수의 평범한 시민의 목소리는 네. 오히려 평범하니까 그러니까 밋밋하니까 잘 드러나지 않고 소수의 아주 센 주장을 하거나 네. 자기의 이익만 세게 요구하는 이런 음. 목소리들이 자꾸 이제 주목받는 이런 사회가 좀 문제 의식이 있거든요. 네. 정치에서도 네. 그런 측면의 고민이 좀 있습니다. 네. 약간 바꿔서 말씀드려야겠네요, 그러면. 아니 사회적 아닙니다. 약자, 사회적 소수자들의 네네. 목소리를 네. 그거를 이제 전달하는 것에 네. 어떤 정치의 의미를 좀 두고 활동하고 계시다라는 말씀해 주신 거고. 네. 사실 정치발전소 말씀을 하셨지만 정치발전소는 사실 본격적인 지역 활동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네. 네. 뭐 지역에 이제 여기 마포에 잘 일궈져 있는 지역 커뮤니티들과의 뭐 이런 음. 이제 지역 활동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로 이제 마포에 자리 잡고 있지만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교육과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와 이런 걸 해 음. 왔는데요. 근데 이 뭐 지역의 커뮤니티들과 함께하는 활동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지역에 이제 서점으로 만들어서 동네 서점으로서 지역의 동네 서점들하고의 연계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 있는 다양한 정치 세력들하고의 교육 뭐 파트너십이나 이런 음. 부분들의 활동은 해 왔었죠. 네. 네네네. 뭐 사실 마포가 이렇게 진보 정치가 뭐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활발한 곳이긴 하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서울에서. 그래서 마포를 선택하셨을까요? 그것 마포에 출마를 결심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마포의 진보적 에너지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측면도 당연히 출마를 결심하게 된 데에는 음.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그건 뭐냐면 지난 대선 때 제가 이제 심상정 대선 후보의 종합 상황실장으로 정의당의 대선을 이제 총괄 지휘를 음.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서 제가 좀 느낀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진보 정당에서 20년 가까이를 활동해 오면서
진보 정당의 어떤 모델이 뭐냐 자기의. 그러니까 진보 정당의 지역적 모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음.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진보 정당은 자신의 지역적 어떤 모델을 상정하면 아마 이제 울산 같은 도시를 보통 떠올리게 됩니다. 노동자들이 많은. 그렇죠. 네. 노동자 밀집 지역이라고 얘기하죠. 보통은 이제 제조업에 큰 산업이 있고 거기에 근거한 큰 노동조합이 대기업 노동조합이 있고 네. 그 힘에 근거해서 진보 정당이 지역에 어떤 자리 잡는 이제 보통 이게 울산을 대표하는 울산이나 창원 같은 데를 대표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는데요. 네. 진보 정당의 지역적 모델의 대표적인 모델이었습니다. 음. 근데 지금도 그러한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어떤가? 오히려 그런 산업들은 기후위기나 여러 가지 문제 또는 노동시장에서 내부 노동시장이라고 하잖아요. 대기업에. 이런 데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오히려 전체 시민을 대표하지 못하는 또 문제가 생기고 있죠. 네, 네. 근데 서울의 마포를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지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서울의 마포는 그런 큰 대기업의 어떤 대공장 노조가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어떤 게 장점이냐면 서울의 마포에서는 오히려 다양한 지역의 커뮤니티들 지금 이제 우리가 네. 이 녹화를 하고 있는 네. 마포 FM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시민단체와 다양한 지역 커뮤니티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죠. 또 노동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떠냐면 마포는 큰 대기업은 없지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있는 곳입니다. 프리랜서, 네. 플랫폼, 특수고용 또는 1인 자영업자, 예술가들 네. 그러니까 방송 노동자들도 굉장히 네, 그런 네. 형태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있는 곳이 마포다. 그렇다면 진보 정당의 다음 지역적 모델은 울산 같은 곳이 아니라 네. 서울의 마포 같은 곳이어야 다음 진보 정당의 미래를 지역적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마포에 진보적 에너지가 상당히 활성화돼 있지만 오히려 마포 같은 데서 노동, 일자리, 지역, 행정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진보 정당의 다음 지역적 모델을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마포구청장 후보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되게 이제 일반적으로 진보 그러면 이코로 노동 네, 이렇게 이제 거의 정식화되어 있는데 그거를 좀 바꾸자. 네, 진보 이코로 다양성 네, 뭐 이런 어떤 좀 의미가 좀 내포되어 있는 것 같네요.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오랫동안 진보 정당 내에서도 이제 논쟁해오고 토론해 왔던 것은 뭐냐면 노동이라는 것을 진보가 너무 좁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작은 범위에만 노동을 가둬두고 있다. 네.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과 일이 모두 노동이라는 것으로 포괄될 수 있어야 되는데 시대가 네. 변하고 산업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진보 정당이 생각하는 노동은 과거에 제가 아까 이제 울산이라고 표현했던 제조업 생산직 노동이 노동이다라는 굉장히 옛날 프레임을 여전히 약간 관성이 좀 남아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예술가나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제 플랫폼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모두 노동이고 일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노동의 의미를 확장시켜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네. 노동의 의미를 더 다양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번 도전이 뭐 개인적으로도 그러시겠지만 어떤 정의당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뭐 실험이기도 하고 그러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미 뭐 제가 출마 선언이나 뭐 당 내외적으로 다 이미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조성주라는 사람이 마포구청장 후보에 출마하게 된 것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마포의 정치와 행정을 바꾸는 것 네. 이것이 이제 첫 번째가 당연히 되겠죠. 하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 진보 정당의 다음 세대 진보 정치를 만드는 것. 진보 정당이 다음으로 나아가는 두 번째 네. 세대로 나가는 그 첫 번째 시작 실험을 바로 여기 마포에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네. 있는 겁니다. 정의당의 다음 모델, 정의당의 지역적 모델을 지금 꿈꾸시면서 출마하셨다. 이렇게 네. 좀 저희가 이해를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그 얼마 전에 개소식 하셨잖아요. 네. 네. 개소식 컨셉이 마포의 결혼식이었어요. 네, 결혼식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컨셉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뭐 저의 의견은 아니었고요. 아, 그래요? 저희 선본원들의 예, 저희 선본 이제 기획하는 이제 구성원들의 네. 강력한 요구였고 아. 뭐 저는 선거에서 후보는 선거대책본부의 말을 잘 듣는 게 네. 예, 거기에 무조건 수용하는 게 좋은 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네, 네. 수용했습니다. 네. 뭐 결혼식의 의미는 뭐 꼭 남녀간의 결혼식이나 뭐 음.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공약 중에 그런 것도 걸고 있어요. 마포에서 최초로 제가 아까 다양성 말씀드렸잖아요. 네. 마포에서 최초로 동성 간 혼인이나 이런 것도 접수를 받겠다. 음. 그러니까 동성 간이든 그 어떤 어. 관계든 네. 그러니까 서로가 함께 살아갈 수 있겠다고 자신들이 결심한다면 그건 다 접수를 받겠다 이런 공약도 내걸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이제 약간 기획이 이제 시작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예. 근데 네네. 다행히도 후보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네, 후보여서 마포와의 결혼식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결혼식 네. 약간 이런 의미를 좀 담아서 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마포와의 네. 결혼식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하셨군요. 네. 네. 그동안 보면은 사실 이제 진보정당 후보가 마포에서도 이제 여러 번 이제 문을 두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매번 문만 두드리고 사실 여는 데에는 실패를 해 맞습니다. 오셨어요. 해 네. 오셨고 그렇게 문을 여는 것에 실패하시면 대부분 다 이제 좌절하시고 떠나시거나 그러셨거든요. 네. 혹시 이번에 결혼식 하셨는데 계속 마포와 연을 맺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바로 이혼할 생각은 없고요. 네. 당연히 이번에 마포에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진보 정당의 다음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출마했다. 그 의미를 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모델이라는 게 선거 한 번에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오랫동안 그 안에 새로운 어떤 실험들이 연이어서 발생해야 되고 새로운 도전들을 계속하고 에너지를 모아야만 가능한 겁니다. 네. 저는 그런 굉장히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마포에서 이번 선거 한 번만 하고 사라질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온 건 아니고요. 네. 이번 선거, 다음 총선, 그다음 지방선거. 그러니까 연이어서 선거만이 아니라 선거를 제외하고서라도 마포에서 계속해서 진보 정당의 다음 지역 모델이 만들어질 때까지 네. 함께 하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당연히 마포와 이혼할 생각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혼하지 않겠다. 네. 네. 뜨내기처럼 네. 한 번 왔다 가지 않겠다. 네. 네. 계속 어쨌든 이 지역에서 근거를 갖고 어떤 이 정의당의 어떤 미래 네. 그리고 새로운 진보 운동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시겠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네. 자, 어쨌든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선거 운동이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선거 운동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뭐 페북 보니까는 한 새벽 4시 반인가요? 네. 그때 뭐 운동을 시작하셨나 보대요. 네, 맞습니다. 새벽 4시에 이제 가서 아마 이제 4시 한 20분, 30분 첫 차 이제 네. 버스에 인사를 드렸어요. 740번 버스 첫 차였거든요. 네. 정확히는 이제 740번 버스가 공덕역에 이제 정류장에 버스 정류장에 내리시는 분들, 그 버스를 타고 내리시는 분들께 이제 인사드리는 네. 활동으로 이제 운동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네. 매일 새벽 4시 반부터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아, 첫날이니까 네, 의미를 첫날의 둬서. 의미를 좀 담았는데요. 네. 어떤 의미냐면은 저는 정치라는 것은 진보 정치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목소리들, 전달되지 않는 목소리, 그 평범한 목소리들을 전달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였어요. 새벽 4시 반에 그 740번 버스는 우리구 상암동에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용산 네. 지나서 이제 강남 삼성역으로 향하는 버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버스가 공덕역에 이제 첫 차 버스에서 이제 내리시는 분들은 대부분 네. 어떤 분들이냐면 그 공덕에 있는 큰 빌딩들을 새벽에 청소하시는 청소 미화 노동자 분들이세요. 근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원증 있는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에 그 건물을 청소하는 사원증이 없는 노동자들이죠. 네. 음. 그러니까 제가 대표하고 싶은 목소리는 보이지 않는 목소리, 전달되지 않는 목소리는 바로 그 사원증이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께 첫 인사를 드리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이번에 진행하는 우리 마포구청장 선거에 저희 정의당 선거에 어떤 기조하고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활동으로 선거 운동을 첫 활동을 시작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와, 새벽 첫 차가 이렇게 빨리 움직이나요? 네, 그렇더라고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첫 차 중에서도 좀 빠른 차더라고요. 예, 그게 네. 나머지 차들은 뭐 그거보다 한 40분, 뭐 30분 뒤긴 한데 네. 그 차가 좀 빠른 차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 차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단 그 시간에 출근을 하셔서 네. 이제 그 회사원들이 업무를 하기 전에 그 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네.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그렇죠. 그런 분들이네요. 네. 그런 분들 어쨌든
첫 대면하셨고, 네. 뭐 그분들 반응이 어떠셨어요? 누구야? 뭐 아니, 이렇게 보셨을까요? 버스 내리시면서 놀라시더라고요. 아, 놀라셨어요? 예,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버스에 딱 아, 내리는데 그 앞에 누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을 거라고 보통 그런 장면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네, 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화들짝 놀라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조용히 인사드리고 이렇게 조용하게 이제 명함 드리고 인사드리고 했는데요. 네,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이제 또 건물 일하시는 곳으로 네. 빠른 걸음으로 이제 가시는 분들 보면서 여러 가지 좀 상념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100.7MHz 마포 FM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6일 지방선거 후보자 인터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그 공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도 하셨고 그 현수막 보니까 네. 마포 정치 판을 갈자 네. 이런 현수막 붙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마포의 정치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의 선거를 임하면서 마포 정치는 어떤 곳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좀 내려봤어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포는 굉장히 트렌디한 도시고 굉장한 다양성을 가진 도시입니다. 네. 그리고 시민들의 에너지도 굉장히 크죠. 다양한 지역의 시민들의 커뮤니티 운동들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죠. 네. 세대가 공존하는 곳이기도 해요. 젊은 세대로 대표되는 어떤 곳과 직장인으로 대표되는 뭐 어떤 지역과 또는 노년 세대까지 같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마포는 대한민국에서 어떤 글로벌 관문 도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세계 지금 이제 코로나여서 그동안은 한 2년간은 그렇지 않았지만 네. 세계의 수많은 시민들이 대한민국에 온다면 반드시 찾아가 봐야 될 곳으로 마포의 인근 마포 지역들을 대부분 다 꼽을 정도로 그런 글로벌 관문 도시와 대한민국 서울을 대표하는 도시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마포의 정치와 행정을 보면 완전히 동떨어져 음. 있다라고 생각 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다채롭고 굉장히 앞서 나가는 시민들의 어떤 문화와 이런 거에 비해서 정치와 행정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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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민들의 수준을 못 따라오는 거죠. 정치와 행정이 오히려 시민들의 수준을 음.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 마포의 상황이다. 네. 그럼 왜 낡았을까? 이상하게 왜 마포의 행정은 요즘에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나 구청들이 시민들과 민간 거버넌스를 꾸리고 대화하고 굉장히 혁신적인 실험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또 유력한 정치인으로 성장하기도 하고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자리 잡았잖아요, 한국 정치에. 그런 분들이 많죠. 근데 네. 마포는 안 그래요. 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본 겁니다. 왜 마포의 시민들이 계속 눈살 찌푸리고 왜 여기는 정치와 행정이 낡았을까? 왜 대화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다른 데처럼 혁신적이지 못할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 그것은 마포의 정치와 행정이 고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네. 지난 6번의 선거에서 특정 정당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다 승리를 했거든요. 예. 예. 그리고 특정 정치인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는 시민들하고 특별히 대화하고 뭔가 노력하지 않아도 여기는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예. 특정 정당의 텃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강세 지역이 초강세 지역으로. 그러니까 마포에서는 별다른 다른 혁신적인 시도나 노력을 창의적으로 경쟁하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특정 정치인의 줄만 서면 당선될 수 있는 곳. 네. 다음 선거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곳. 이렇게 고여 있기 때문에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마포는 어떤 곳이냐? 정치와 행정이 시민들을 쫓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정치와 행정이 네. 마포의 시민들, 마포의 도시의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다. 그러니까 이 고인물 마포 정치의 판을 갈지 않으면 지금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다양성과 어떤 에너지로 강력한 활기찬 에너지로 발전해 나가야 될 마포가 오히려 발목 잡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포 정치의 판을 갈자. 네. 그것이 마포 발전의 첫 번째 빅 스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일정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네. 어떤 진단이나 분석에 뭐 저도 동의를 좀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낡았다라는 표현이나 네. 뭐 텃밭이다라고 하는 표현 뭐 이런 거는 혹시 만나시는 분들이 다 진보 정치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 아닌가요? 일반 아니에요. 시민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네, 의외로 시민들도 일반 음. 유권자분들도 지겹다. 네. 지겹다 이런 이제 표현이 좀 다르겠죠.
그냥 젊은 사람이 해야지. 바뀌어야지 좀 바뀌자. 약간 예.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좀 네. 바꿀 때도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음. 여기가 너무 정체되어 있다고 더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시민분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네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음. 그런 지점에서 저희도 이제 막 설명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 어쨌든 이 지역이 그동안 이제 선거에서 다 좀 민주당이 네. 계속 승리를 해 왔고 지난 대선에서만은 이제 국민의힘이 네, 좀 더 승리를 했잖아요. 예, 조금 더 그렇죠. 나왔죠. 네. 네.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도 똑같은 말씀하시거든요. 네. 네. 판을 갈아야 된다. 맞아요. 이게 고인물 이 민주당 텃밭 네. 바꿔야 된다. 그래야지 혁신이 있다. 예.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네, 네. 맞아요. 예. 그거하고는 좀 어쨌든 근데 관점은 좀 다르겠죠. 아니 여기서는 이제 네. 이번 지방선거가 그렇게 치러지잖아요. 안정이냐 견제냐. 윤석열 네. 정부의 네. 네. 안정이냐 아니면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세력을 키울 거냐. 아마 서 이제 서력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죠. 양당 예. 그 거대 양당 사이에서는 그렇게 치러질 거란 말이에요. 음. 근데 마포에서는 견제해야 될 게 누굽니까? 마포에서는 민주당이 오히려 민주당 권력이 견제해야 될 세력입니다. 네. 저는 안정해야 될 건 뭐냐? 시민의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똑같이 얘기할 거란 말이죠. 아, 여기 마포는 민주당이 너무 오랫동안 승리하고 있고 잡고 있어서 네. 발전하지 못한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한번 밀어달라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예. 근데 고인물 마포 정치를 판을 가는 것은 똑같이 중요한데 개혁의 방향성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방향으로 판을 갈 거냐, 네. 어떤 판을 갈아 끼울 거냐. 근데 국민의힘을 보자고요. 국민의힘이 이번에 공천 과정을 보면 지방선거만 봐도 딱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마 이 마포 구청장 선거는 천재 1위의 기회다, 정치적 기회다 이렇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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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정부예요, 그렇죠? 오세훈 서울시장 지금 음. 지방 정부예요. 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도 마포에서 국민의힘이 표를 꽤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 마포구청장에서 민주당과 만약에 국민의힘이 진짜 민주당을 고인물 정치를 판을 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공천을 했었어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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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럴 용기와 패기가 이미 음.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그 액수가 저는 사실 놀라운데요. 무려 160억 원이라는데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네. 160억 원 가까운 환치기 전과가 있는 분을 구청장 후보로 공천했다가 그게 논란이 되자 선거 등록 후보 등록 마지막까지 논란을 일으키고 그게 결국은 지난번에 나오셨던 분을 다시 공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걸 보면 저는 국민의힘은 마포에서 민주당하고 싸울 이미 결기가 네. 없다. 음. 그리고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네. 네. 그러니까 지는 거죠. 음. 그러니까 지금까지 져왔던 거죠. 음.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마포에서 민주당하고 지금 마포에서 고인물 정치로 오히려 마포의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는 민주당하고 맞설 수 있는 정당, 단호하게 맞설 수 있는 정당과 후보는 정의당과 저 조성주 네. 후보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자, 판을 갈자. 네. 이 판을 갈려면은 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정의당이 판을 갈 만큼 될까요? 정의당이 지금 뭐 당연히 대선 이후에 굉장히 네. 어려운 시기가 있었고 예. 그다음에 뭐 거대 양당에 비하면 당의 어떤 세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네. 그거는 뭐 현실이니까 인정해야죠. 음. 근데 마포에서만큼은 다르다. 네. 이건 확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단순히 마포는 어쨌든 정의당 진보 정당의 지지율이 서울에서 가장 높게 그동안 나왔던 곳이고 그랬죠. 네. 늘 거의 정당 지지율은 10%를 상회할 정도로 나오던 곳입니다. 네. 그런 이제 기본이 되어 있다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정의당에서 마포구청장 선거를 제가 후보로 출마하면서 서울에서 한 명 딱 내고 여기를 전략 지역으로 저희가 고민하면서 투여하는 것은 제 선대 본부장이 현역 장혜영 국회의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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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의원실들과 이런 것들이 총결합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당이 가진 자원을 총 집중해서 전략적으로 여기에 집중해서 사용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지적인 싸움에서 그러니까 전국적인 싸움에서 정의당이 양당에 비해서 세가 약하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부족함이 있다. 이건 인정할 수 있죠. 그건 현실이니까요. 예. 근데 국지전이잖아요. 마포라는 지역에서 여기서 한정된 자원을 지금 투입해서 붙는 싸움이라면 이것은 저는 1대1대1의 싸움이다. 네. 예, 밀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일정 정도 승산은 갖고 있다. 네. 네. 상당히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의
게 정치판을 네. 이번 기회에 좀 갈아보겠다. 네. 기회를 달라. 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저희가 이제 공약이나 뭐 이런 얘기로 좀 넘어갈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어쨌든 뭐 공약도 그렇고 마포를 또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연장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 우리 마포가 굉장히 다양성이 있는 어떤 에너지 넘치는 그런 도시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에 대해서 사실 저도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고요. 뭐 또 어떻게 마포를 또 보고 계실까요? 마포에 우선적으로 좀 고쳐야 할 문제들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마포가 지금 서울에서 서울 서부권에서 인구나 이런 것도 늘어나고 있고 네. 뭐 여러 가지로 젊은 인구도 많고 음. 그다음에 마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생활이나 가치관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있는 곳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아파트도 이제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주거 형태도 음. 한쪽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포에 의외로 사람들이 그래서 마포는 되게 화려하고 화려한 도시이고 굉장히 에너지가 많고 네. 잘 정비되어 있고 깨끗하기도 하고 그쵸 공원도 많고 음.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생각보다 마포는 사회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의외라는 거예요. 마포라는 곳이 네. 겉으로 보이는 어떤 에너지와 활력과 다르게 도시 자체는 여전히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네. 대표적인 걸 제가 꼽는다면 의료를 꼽을 것 같아요. 의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팬데믹을 겪으면서 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지난 몇 년간 절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마포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마포구가 2020년 기준이에요. 통계는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의 병상수가 2.5개입니다. 네. 네. 그러면 서울에서 25개 자치구 중에 몇이냐? 음. 25위입니다. 그렇죠. 꼴찌란 얘기죠. 예. 서울 평균이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병상수가 9.4개거든요. 그러니까 마포가 2.5개예요. 그럼 네. 4분의 1 수준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네. 네. 무슨 얘기냐? 마포에는 병원이 없다는 겁니다. 병원이 없다기보단 종합병원 그렇죠. 큰 종합병원이 없는 거죠. 네, 정확히는 마포에는 마포의 인구나 마포에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의료의 어떤 수요죠. 시민적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병원의 규모가 없다는 거예요. 네. 네. 네, 그 정도 이 의료 인프라가 안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음. 의료 인력의 수는 마포에 551명이거든요, 지금. 네. 서울 평균이 1226명이에요. 그러니까 의료 인력도 부족하죠. 예. 예, 인프라, 병상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한 겁니다. 음. 관내 종합병원이 없어요. 예,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포에 필요한 건 오히려 이런 사회 인프라를 잘 정비하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네. 첫 번째를 꼽자면 저는 의료 인프라를 지금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마포에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쟁점이 되고 있는 서부 면허 시험장 부지가 있잖아요. 상암동이요? 네, 상암동에 한 2만 3천에서 2만 5천 평 정도 될 텐데 규모가 저는 거기에 의료 멀티플렉스를 유치하자. 즉 그거의 핵심은 종합병원급 공공병원을 네. 유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이해할 수 없는 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남권 공공의료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초구 원지동에 600병상짜리 공공병원을 짓겠다고 그랬죠.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서초구 원지동 부지는 예전에 이제 지금 국립중앙의료원 종로에 있는 중구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전 부지를 원래 검토를 10년 전부터 했던 곳입니다. 근데 네. 왜 국립중앙의료원이 서초동 원지동으로 이전을 못했는가? 거기가 공공병원이 들어가기에는 공공병원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고 부지의 적합성도 떨어지고 공공병원이 들어가기에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국립중앙의료원이 글로 못 간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은 거기에는 600병상짜리 공공병원을 짓겠다고 하고 즉 시민들이 접근하기 힘든 곳에는 정작 서울 서부권 대표적으로 마포에 병상수도 부족하고 의료 인력도 부족한데 여기는 지금 공공의료에서 제외됐거든요. 지금 마포는. 네. 네. 그러면 저는 마포에 있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과 그렇게 나를 세워서 싸우시는 민주당과 또는 자기 당의 오세훈 자기 당의 시장이잖아요. 국민의힘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세요. 마포의 의료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네. 심지어 마포구청에서도 마포구에는
의료 인력과 의료의 인프라가 부족해서 마포의 골든 타임을 놓치고 있다. 음. 환자들의 이런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번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공의료 발표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좀 음. 납득하기 힘듭니다. 다시 네. 얘기를 돌아오면 마포에 지금 필요한 것은 의료 인프라가 굉장히 시급하게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역의 어쨌든 활력이나 에너지에 비해서 마포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 인프라는 부족한데 그 중에서 의료 관련돼서 서울에서 이제 꼴찌에 해당하는 네. 이런 인프라를 갖고 있으니까 공공병원 네. 서울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공공병원을 마포의 서울 면허소 터에 유치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거네요. 네. 네. 저도 이제 관심이 있어서 그 관련돼서 봤는데, 물론 이제 강남이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대형, 네. 큰 이 대학병원급의 큰 병원들이 이제 거기 다 몰려 있죠, 대부분이. 네, 몰려 빅5라고 하죠. 보통의 네, 네. 의료에서 빅5 병원들이. 그렇죠. 네. 대부분 몰려 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는 또 공공병원은 또 사실 강남에는 없더라고요. 네. 네. 이 대부분 또 은평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또 공공병원이 많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쪽에 또 공공병원을 유치하면은 또 그러면 또 한쪽에 너무 공공병원이 집중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네. 그건 또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동남권에 공공병원이 없는 건 맞아요. 빅5 네네. 민간 병원들은 굉장히 거기에 집중돼 있는데 음. 공공병원이 없어서 공공의료의 어떤 앵커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의료기관이 없는 거는 확실히 지적할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 동남권에 공공의료기관이 들어가는 부지가 원지동인가? 그게 서초구 원지동이어야 되는가? 네. 그게 이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죠. 만약에 동남권에 적절한 다른 부지가 있다면 동남권에도 공공의료기관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그러나 지금 이제 얘기되는 건 서부권, 즉 마포에 여기는 이제 워낙 지금 의료 인프라가 없는 너무 곳이니까 없죠. 여기에 제2서울의료원이 됐던 아니면 세 번째 공공의료기관이 됐던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네네. 우선순위로 얘기하자면 저는 오히려 마포가 먼저고 동남권이 두 번째다. 필요하지만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한정된 자원에서 어쨌든 이것을 순서를 배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 저는 1순위는 어쨌든 마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만약에 동남권에 원지동을 제외한 괜찮은 부지가 있다라면 동남권도 그 다음에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마포의 의료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니까 네. 뭐 꼭 지금 뭐 원지동에 있는 걸 이리 유치하는 것도 뭐 하나의 대안이지만 새로운 어떤 공공 의료 시설 네. 이곳에 꼭 들어와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네. 600에서 한 800병상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봐요. 지금 마포의 부족한 의료 인프라의 어떤 수준을 보면 네. 그럼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병원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강서구에 2대 이하여대 2대 병원이 지금 새로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게 600에서 한 700병상 정도 될 거예요. 700베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고수준, 최소 그 수준은 돼야 지금 마포와 서부권에 부족한 어떤 의료 인프라, 의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뭐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포에는 사실 큰 대학급 병원이 없지만 가까운 곳에 뭐 신촌에도 있고 목동에도 있고 네. 또 은평에도 있고 하니까 가까운 곳에 대형 병원이 있으니까 뭐 굳이 마포에 꼭 큰 의료 병원이 있어야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세브란스 병원 이런 데 가는 것은 네. 굉장히 큰 예를 들면 중병이나 또는 중병에 걸렸을 때 또는 거기에 갔을 때는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되고 수술이나 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의료 수요를 거기서 감당하지는 않아요. 그런 네. 큰 병원들은. 예. 예. 오히려 일상적이면서 여기서 일상적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동네 병원을 가서 갈 만한 감기나 이런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중간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받아야 되는 네. 어떤 이런 의료 수요는 사실 이런 공공병원이 훨씬 더 좀 장점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다른 공약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역시 이 정의당 후보답게 정말 혁신적인 공약을 들고 나오셨어요. 네. 다양성 플랜이라고 해서 아, 네. 네, 이 동성 네네. 가족까지도 어쨌든 인정하는 네. 뭐 그런 걸 하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 최초 아닙니까? 혹시 된다면? 네, 그렇죠. 만약에 자치구 차원에 된다면은 최초가 되겠죠. 네. 네. 근데 이거 자치구 차원에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 네. 결혼 혼인 신고 접수 자체를 자치구가 받고 있는 거잖아요, 구청이.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구청 차원에서 그것을 접수하면 그 음. 사람이 누군지, 그쵸, 어떤 그 부부인지가 어떤 접수 데이터로 남잖아요. 네. 이게 이제 단순히 데이터로 남는 것을 제가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예. 한 가지 정책이 같이 가야 됩니다. 조례로 생활 동반자 조례라는 것이 같이 제정돼야 되거든요. 그것도 생활 동반자 동반자 조례요? 조례. 예, 네. 생활 동반자, 정확히는 생활 동반자 등록제도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례로 만들어서 그 제도를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동성이든 아니면 뭐 이성이든 뭐 누구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부다. 네. 이렇게 이제 해서 접수를 한다면 정식으로 접수를 받고 이 생활 동반자 등록 제도에 근거해서 보통 구에서 부부 어떤 신혼부부에서부터 부부에게 적용하는 각종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 대상 정책들이 있잖아요. 이걸 똑같이 적용해 주면 되는 겁니다. 네. 예, 그 네.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네. 그러니까 구 행정의 정책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네. 이게 사실 행정적으로 보면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그렇죠. 아직 이제 사회적으로 이 성소수자들 아직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차별금지법도 아직 제정을 못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 해서 과연 실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어, 드는데요. 네. 논쟁이 있을 수 있죠. 음. 예,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런 논쟁이 네. 그러니까 이런 좀 경향성이 있어요. 제가 이제 노동이나 일자리 관련된 일을 할 때도 비슷하지만 이런 논쟁이 국가 단위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쟁이 될 때는 지나치게 좀 날카롭게 되는 경향성이 있어요. 네, 네. 왜냐면 마치 그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무엇이라고 서로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왜냐면 또 서로가 자기의 주장을 그렇게 주장해야만 자기 음. 주장의 정당성이 더 실리기 때문에 네. 점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걸 지역 차원에서 토론하고 논쟁하면 그렇게까지 날을 세울 일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동성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합법화되고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건 연방 정부 차원이 아니라 대부분 주정부 차원에서 시행이 되면서 나중에 연방 정부가 가능해진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저는 한국에서도 오히려 이런 제도들이 오히려 지방 자치 차원에, 지방 정치 차원에 뭐 마포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오히려 토론하고 논쟁했을 때 생각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으로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고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런 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좀 제가 조성주 후보의 공약 중에 좀 눈이 가는 게 있었는데요. 네. 그게 뭐냐면 사실 마포의 구정을 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실 지역 주민들의 참여 뭐 이런 게 굉장히 좀 마포는 서울에 있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약간 떨어지거든요. 많이 떨어지죠. 네. 네. 제가 그냥 그 조금 떨어진다고 그냥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좀 많이 떨어집니다. 예. 네. 많이 떨어져서 그거와 관련된 공약들이 굉장히 눈에 확 들어왔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포형 연합정부라고 표현하고 네. 또 한 축에서는 마포형 다당제 내각제, 네. 내각제를 하겠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포형 연합정부, 마포형 내각제 이렇게 이제 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두 측면에서 지적하신 대로 두 가지 측면에서 참여를 예.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는 구의회가 구정에 직접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내각제잖아요. 예. 의회가 행정에 직접 참여해서 네네. 행정을 운영하는 거. 이게 이제 마포형 다당제 내각제를 제가 주장하고 있고요. 음. 또 하나는 마포형 연합정부엔 시민들이 구정에 직접 참여하는 겁니다. 네. 대화의 대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정에서 직접 권한과 예산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시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겁니다. 네. 이 두 가지가 연합정부와 내각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음. 구의회가 행정에 참여한다. 이게 내각제 이러면 이제 막 어마어마하게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꿔야 될 것 네. 같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음. 창의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미 시행된 사례들이 있고요. 그래요? 네, 이미 네. 시행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요. 마포에는 다양한 정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정의당도 있고 예. 녹색당도 있어요. 이번에 녹색당에서도 후보가 출마하셨던데요. 구의회에.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 국민의힘 또 무소속이 있을 수도 있죠.
예전에 뭐 마포 파티라는 지역 정당 실험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다양한 정당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정당들이 구의회에 진출을 해서 구의원들이 한 명 있는 데도 있고 여러 명 있는 데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구의회가 직접 자기들이 구청에 저는 부구청장을 직접 구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에서 부구청장을 부구청장을 선출하도록. 부구청장만이 아니라 네. 산하기관의 주요 산하기관의 기관장이라든지 가부 과장들이나 이런 부분의 일부를 개방직으로 구의회에서 선출하게 하겠어요. 네. 구의회 권한을 다 주시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죠. 나누는 거죠. 네. 예, 아직은 이제 구청장이 선임하는 예를 들면 그 인사권이 있지만 네. 또 일부는 구의회에서 직접 부구청장과 나머지 일부를 직접 선출할 수 있고 예산과 인사권도 일부를 가질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구의회가 같이 네. 참여를 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구청장의 최종 사인 없이요? 그거는 무조건 사인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정치적 약속이기 때문에 구의회가 추천한 사람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어도 사인해야 하겠다. 되는 겁니다. 하겠다. 네, 물론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원래 내각제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예. 당연히. 그리고 또 시민 참여 부구청장 제도를 두겠습니다. 네. 예, 시민들이 다양한 시민 거버넌스, 민간 거버넌스에서 추천한 사람을 부구청장의 권한을 가진 간부로 두고 여기도 독립된 예산과 자기들의 인사권을 보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직접 구정을 펼치는 거죠. 음.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난 대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대통령 후보에 출마한 모든 분들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도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다라고 해서 청와대도 이전하고 뭐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보다 더 제왕적인 게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사실 네. 그렇죠. 훨씬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에요. 네. 구의회나 시민단체나 또는 구정 내부에서도 공무원 사회에서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입니다. 이걸 분산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자치단체 지나치게 집중하던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네. 이거를 보다 더 중요한 효과는 더 다양한 의견과 더 다양한 생각들이 구정에 직접 접목되는 거죠. 직접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런 다양한 생각과 서로 다르고 보수여도 상관없습니다. 진보여도 상관없고요. 네. 무소속이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예. 다양한 생각들이 서로 토론하고 경쟁하면서 거기서 창의적인 새로운 무엇이 발견된다, 발전된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네, 이 제도가 낯선 것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지난 경기도에서 남경필 전 지사죠. 그러니까 지금은 맞아요. 이재명 네. 전 지사 이전의 지사겠죠. 네. 네, 전전 지사겠네요. 남경필 전 지사 시절에 도의회가 다 민주당이 훨씬 다수였거든요. 그때 이 경기도형 기관협치형 내각제라고 하는데 이걸 실험한 적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 관련된 연구를 제가 정치발전소에서 저희가 직접 같이 연구를 수행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서 이것은 비록 보수 진영에서 시도했던 정책이고 실험이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오히려 지방정치, 지방자치에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이제 네. 공약으로 걸게 됐습니다. 네. 어쨌든 만약 이게 이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모델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의회와의 협치의 수준을 굉장히 올리는 거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역의 민간단체, 시민단체와의 협치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계획들을 좀 갖고 계실까요? 일단은 두 가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러니까 지역의 다양한 시민단체 또는 주민단체들하고 민관 거버넌스라고 하는데 형식적인 거 말고요. 네. 형식적인 거 말고 제도화해서 어떤 위원회 형태로 제도화해서 이 안에서 이 위원회가 직접적으로 권한을 가질 수 있게 이 거버넌스를 만드는 이 제도화하는 게 하나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직접 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민 부구청장 제도일 텐데요. 이 시민단체들과 또는 주민단체들의 민관 거버넌스에서 지정한 사람이 네. 직접 구정을 지휘하게 하는 것. 그 어떤 영역들, 특정 영역들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만들어야 이 두 네. 가지가 돼야 실질적으로 협치, 시민들과의 협치가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공약으로 한번 그 시선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정의당 후보니까 이제 노동 관련된 공약들이 좀 또 역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네, 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마포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음,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노동자라는 개념이 더 확장돼야 될 것 같아요. 일하는 시민. 음, 제가 직접 각종 기초 지자체의 노동정책 수립에 이제 자문 이런 걸 많이 해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개념이 일하는 시민을 위한 마포 조례, 마포 음, 구조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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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시민을 위한 마포 구조례가 필요합니다. 어, 음, 이게 지금 정부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법의 기초 모델 같은 거거든요. 네, 제가 성남시에서 직접 이 조례를 직접 제가 문안을 작성하고 네, 연구를 하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음, 이제 이게 그다음에 이제 대선 공약이 되면서 지금은 뭐 윤석열 정부조차도 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법 이런 방향이 중요하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거든요. 네, 보수에서도. 네, 마포에서 이걸 먼저 만들겠습니다. 일하는 시민을 위한 마포구 조례. 무슨 음, 얘기냐면요. 마포에서 일하는 시민이라면 일의 형태를 따지지 말자. 예, 그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인지 아니면 프리랜서형 노동인지 플랫폼 노동인지 1인 자영업인지 네, 구분하지 말고 일을 하는 마포의 시민이라면 모두 기본권을 보장받자. 음,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은 네, 똑같이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노동정책, 일자리 정책이 되어야 된다. 네, 네, 요것이 이제 가장 기본 마포에서 저희가 주장하는 어떤 노동 일자리 정책의 가장 기본 주춧돌이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정책으로는 마포형 두루누리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회보험이죠. 예, 예. 정부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정책이 있어요. 음, 일정 정도 임금이나 소득 아래에 있는 노동자들한테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료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네, 물론 네, 사업자 지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마포는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한테도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주자. 예, 그래서 마포형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두루누리 정책 정부에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정책의 대상으로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음,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근데 그 사람들도 똑같이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마포에서 그분들한테도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예, 마포형 두루누리 사업이죠. 네, 네, 마포누리라고 이제 가칭을 잡았는데요. 요 정책을 또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대상별 정책들도 있어요. 네. 뭐 예를 시간이 들면 돼서 조금 줄여주시죠. 네, 네, 그래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요. 마포에 타투이스트들이 많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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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제가 명함 뿌리다 보면 실제 유권자 중에 타투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근데 마포에 실제 비공식적으로요. 네, 헤어샵보다 타투샵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안 보이는 거죠. 예, 불법화돼 있어서 간판이 안 보이니까. 저는 오히려 이거 타투 산업을 지금 세계적인 산업이거든요. 마포의 네, 타투이스트들은 세계적인 타투이스트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연예인들이 글로벌 연예인들, 세계적인 뭐 헐리우드 음, 스타들도 이분들한테 타투 받으려고 전세기 보내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건 우리가 마포가 키워야 될 산업이거든요. 마포의 타투이스트들 타투 산업을 오히려 합법화해서 마포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키우자. 예, 그러면서 타투이스트들의 노동권과 일자리도 보장하자. 예, 이걸 또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 시간이 제약되어 있어서 2시간도 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뭐 선거 끝나고 뭐 네.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모셔서 또 말씀을 더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 마무리 발언 한 1분 정도로 짧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마포 정치만 바뀌면 됩니다. 마포 정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 마포가 더 나은 미래, 더 많은 시민들의 다채로운 상상력과 가치관과 생활이 어우러지는 도시로 가기 위해선 정치만 바뀌면 됩니다. 그 정치 바꾸는 거 정의당과 조성주가 하겠습니다. 마포 정치 판을 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뭐 1시간 가까이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는데 사실 말씀을 다 못 나눴어요. 네. 네. 더 말씀 나눠보고 싶은데 시간도 부족하고 그랬습니다. 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기대하고 뭐 공약을 지금 뭐 방송 같이 들어보신 분들께서 느끼셨지만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공약들을 굉장히 많이 제시하셨어요. 네, 그래서 정말 구호대로 정치 마포 정치 판을 갈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이렇게 공약으로 또 표현해 주신 것 같고요. 네. 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기대하고 건승하시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마포구청장 후보에 도전하신 기호 3번 정의당 조성주 후보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좋은 후보를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방선거 보면 되게 당을 보고 투표하는 경향성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번 선거는 좀 인물을 보고 그 후보가 제시하는 공약들을 보고 좀 좋은 후보를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방송의 구청장 후보들 중에 아직 인터뷰 응하시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후보들도 선거 끝나기 전에 꼭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